나 유튜브 계정을 어제 만들었어. 구글 계정을? 유튜브 계정을. 그냥 연동하면 되는 거 아니야? 어? 구글 연동하면 되잖아. 근데 야. 연동을 내가 안 했지. 너 유튜브 안 해? 유튜브 어제 만들었어요. 야, 구독자 한 명 늘어나겠다, 이제 그럼. 구독자 생각보다 많던데요? 2천. 야, 잠깐만. 저는 한 42명, 막 이럴 줄 알았는데. 야, 우리가 이렇게 하면은 실시간으로 나오고 있는 거야. 저 볼래요. 이렇게. 아, 뭐 채팅, 그리고 손 흔드는 것도, 좋아. 그래서, 근데 이게 실시간으로 안 되고, 이게 약간 1, 2초 정도 딜레이 되더라고, 아유, 보니까. 네. 그래서, 어차피 여기다가 댓글 다는 사람도 없고, 자, 그냥 우리 나름대로 그냥 하고 싶은 얘기 하고, 정리하면 되지. 아, 좀 시작한 거예요? 지금 시작한 아, 거야. 그래요? 야, 근데 모자는 좀 인간적으로 벗자. 자, 우선은 10개의 얘기를 할 건데, 10가지 얘기를 할 건데, 10가지 얘기는 아니잖아. 첫 번째는 자기소개서니까. 그러니까 자기 소개, 간단하게. 출신 학교랑 이름만 얘기하면 될 것 같은데. 출신 학교요? 응. 안녕하세요. 저는 과천중앙고를 나온 박정빈입니다. 이제 같은 학교의 홍준서라고 합니다. 저도 과천중앙고 성경모라고 합니다. 아주 좋아. 그러니까 영상을 찍는 목적이 우리는 뭐냐면은, 그냥 누군가 이 영상을 듣고 애들이 원하는 대학 가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편한 마음으로 얘기를 하면 된다, 이거지, 내 말은. 그럼 됐고, 두 번째는, 내가 좀, 말주변이 없잖아? 그럼 다이렉트로 물어보는데, 정빈이 같은 경우는, 정빈이부터 쭉 이렇게 얘기하면 돼. 네네. 너 원하는 대학 갔냐, 안 갔냐? 저는 일단 제가 원하는 대학 이상으로 잘 갔죠. 진짜로? 근데 그쵸. 이 정도면은 굉장히 만족스러운. 너는 원하는 대학 이상으로 잘 갔다고 생각하는 게 정빈이 생각. 준서는? 저요? 응. 제가 지대요? 네가 간 대학에 대해서 만족감. 엄청 만족하죠. 너는 엄청 만족한다. 그 목표 다음에, 이상이요. 경무는? 저도 제가 예상한 것과 너무 좋게 가가지고 저는 엄청 너 만족합니다. 이렇게 겸손해졌어? 근데 이거는 너네 입장이고, 내 입장에서는 니들의 역량치보다는 못 간 것 같아. 저는 수능만 조금 아쉽고, 그리고 대학은 뭐, 그렇지. 대학이라고 해서 그냥, 그러니까 조금 결과가 이거보단 좀 좋았으면 좋겠다는 거. 물론 대학 레벨 나눈다는 얘기도 약간은 있는데, 근데 이 친구가 수능 끝난 다음에 내가, 너 이런 거 하나 물어봤잖아. 너가 수능만 열심히 했으면 더 잘 볼 수 있을 거라고 얘기했었고. 맞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죠. 준서도 방금 얘기 아까 좀 했었잖아. 근데 제가 못 버텼죠. 그러니까 성격이 살짝 수시 비교과 챙기는 거 더 좋아하고 열심히 하는 쪽이라서. 근데 그게 쉽지는 않지. 쉽지는 선생님들도 욕을 하고, 물론 노력을 했으면 그럴 것 같긴 한데. 근데 그거를 거쳐보지 않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 그치? 그러니까 결론은 재학생이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두 가지 다 잘해야 되냐? 저는 사실 근데 수시를 그냥 하는 게, 수시로 열심히 하는 게. 이게 또 말이 또 그런데, 근데 저는 수시를 계속 열심히 해야 된다고 보는 게 어차피 막 특목고 그런 데 아닌 이상 수시 공부가 정시 공부랑 너무 교집합이 많아가지고 수시 공부가 정시 공부랑 교집합이 맞다. 이게 많다. 어느 정도 많죠. 그 내신 준비를 열심히 하면 수능이 잘 나온다고 생각하나? 예. 오, 그렇군. 저는 수능 때 하는 것도 대부분 다 솔직히 내신 때 했던 거 남겨둔 걸로 좀 한 게 있어요. 그건 너네 학교 선생님들이 노력을 많이 하셔가지고, 나름 문제의 난이도를 높여서 가는 거거든? 너넨 다 맞으면 1등급, 하나 틀리면 2등급, 두 개 틀리면 3등급인 학교니 아니니? 전혀 아니죠. 그건 아니에요. 근데 이 근동의 학교는 그런 학교들도 있거든. 근데 그러면은 내신 준비한다고 수능을 잘 본다는 거랑은 좀 다를 것 같아. 그런가? 좀 그리고 경무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각해? 저는 그래도 수시로 간 입장이고 수능을 그래도 좀 못 봤거든요, 이번에. 그래서 물론 수시랑 정시 둘 다 잘하면 좋긴 한데 조금만 크게 얘기를 하자. 우리 마이크 성능이 좋지 않아서 마이크가 너무 작잖아. 아무리 그래도 수시를 하면 3년 동안 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그 또 준서가 말한 것처럼 정시도 같이 어느 정도 준비할 수 있어서 3년 동안 준비하다 보면 정시도 할 수 있고 마지막에는 수능도 어차피 3학년 1학기가 끝나면 남은 2학기 동안은 계속 수능만 할 거잖아요. 그 수능 동안도 자기가 3년 동안 배운 걸 토대로 뭐 응용이나 그런 거 계속 하다 보면 수능도
어느 정도 공부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수시를 챙기는 게 우선시하다고 그리고 또 주변 친구들 보면은 아무래도 정시만 공부한 친구들이 없는 게 아니니까. 근데 정시 파이터들이 대부분 망하지. 예, 그래서 아무래도 수시는 엄청 많이 친 걸 토대로 가는 거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불만이 있는 게 뭐냐면은 네. 내 생각인데 두 가지를 항상 다 해야 된다는 게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잖아, 사실은. 예, 근데 이제 힘이 한쪽으로 쏠려, 사람들이. 예. 두 가지를 다 열심히 할 생각은 안 해. 근데 내가 볼 때 니들의 역량은 두 가지를 다 열심히 할 수 있는 역량이 있었거든. 근데 한편적으로 이제 기우는 마음이 생기는 것 같아. 그래서 약간의 소홀함이 생긴다. 물론 이것도 사실은 재학생, 그러니까 거쳐본 사람 입장에서는 쉽게 할 수 있는 얘기인데 근데 처음 하는 사람 입장에서 근데 쉽게 할 수 있는 사실 얘기는 그게 아니지. 둘 다 해야지 이렇게 마음 먹기가 좀. 저도 그 사실상 막판에는 그냥 수능 공부를 최저만 맞춘다는 마인드로 이제 버린 과목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나쁜 녀석이야. 저는 사실 근데 수시를 추천하고 싶은데, 응. 저는 이제 수시를 추천하고 싶긴 하지만, 막판에 가서 이제 정시 성적이 나오고 그러면 좀 아쉽거든요, 약간. 그러니까 지금까지 쭉 정시를 해왔다면 더 잘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하고. 근데 우리가 대학을 다 잘 갔다고 얘기하는 이유는 생각보다 정시로 갔은 그 성적보다는 수시로 잘 갔다는 얘기잖아. 결과론적으로. 그래서 결론 다시 한번 얘기하면 차라리 6개를 다 질러서 쓰는 게 낫다. 그거는 완전 그거는 진짜 맞지. 맞아요. 그래야지 사람이 배수진 치고 공부하잖아. 그건- 6개는 다 질러야 되는 것도 맞는 것 같고, 차라리 떨어져서 재수를 한 것도 오히려, 그래야지 자기 예, 수준이 만들어지는 예, 것 예. 같으니까. 왜냐면 상향을 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 수준에 적당하게 하면 그 수준에서 딱 멈춰서 공부하게 되니까 수능 때도 그런데 이만 최저만 따라 맞춘다고 시기. 아니, 저는 그런 식으로, 아니, 공부를 하기 싫었으니까. 근데 또 상향을 안 하고 또 주변에 수능 망친 애들이 많은 것처럼 막 수능 때 갑자기 성적이 팍 오른 친구들도 몇 명 있잖아요. 그러니까 재학생이 수능을 잘 보려면 진짜 겸손해야 되거든. 근데 재학생이 수능 잘 보는 게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겪어보지 않은 거를 겸손하라고 하는 걸 이게 말처럼 쉽게 할 수 있는 행동은 아니잖아. 또 근데 사실. 수시를 상향 안 하고 낮추다 보면은 자기 예상보다 수능 결과 더 좋게 나왔을 때는 납치당할 수도 있고. 그렇지. 그러니까 예. 지금 6개 지르는 게 원칙이 맞는 그건 거지. 그건 아무리 봐도 맞는 거 상향하는 게 맞는 예.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3번까지는 그래도 우리 노력보다는 잘 간 결과는 수시를 통해서 갔다. 대신 단서 조항은 6개를 질렀기 때문에 그건 확실하죠. 그것까지는 합의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학습법 얘기를 하는데 국어, 수학, 영어, 과학 니들이 뭐 그렇다고 우리 점수 얘기는 하지 말자. 대신 다 전과목 1등급은 받아본 적은 다 있는 학생들이니까 대신 수능 때 그러니까 잘했다고 얘기하는 인터뷰 많으니까 내가 만약 수능 때 성적이 좀 안 나왔다고 치면 점수까지 공개하는 건 좀 뻘쭘하니까 내가 이래서 망했다는 얘기 정도는 한두 개 정도 얘기를 하는 게 나쁘진 않을 것 같아. 그럼 국어 망하는 사람 손 들어. 제가 지금 국어를 저도. 못 봤죠 이만. 근데 국어는 농구로 왜 못 본 것 같아? 저 같은 경우에는 국어가 항상 격차가 컸어요. 잘 볼 때도 있고 못 볼 때도 있고 그런 게 많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불안했죠. 수능 때는 어떻게 볼까, 잘 볼 수 있을까 이게 불안하니까 오히려 모의고사 때는 이런 불안감이 적으니까 그래도 편하게 볼 수 있었는데 수능 때는 이번에 안 되면 점수가 안 나오면 나는 못 갈 수도 있다 이런 압박감 때문에 그 불안감이 되게 큰 것 같아. 저는 오히려 그런 게 없어가지고 너? 수능 때 잘 본 것 같아요. 너는 국어 원래 잘했던 녀석이잖아. 근데 원래 모의고사에 미끄럼지기 거짓말 또 해. 이런 국어 원래 나왔잖아. 그러냐? 너는 원래 문과 머리야. 얘는 왜 문과 머리 그러니까 너는 국어 잘했잖아. 임마 거짓말. 근데 수학도 평소보다 잘해보고 그냥 수능 때 근데 수학은 상대적으로 좀 수학은 솔직히 좀 레전드예요. 레전드야 겁나 잘해? 수학은 잘 진짜 봤어요. 그 30번을 좀 이게 중간식을 찍었어요. 중간식을. 주관식을 찍어서 맞췄다고? 딱 특정한 경우를 딱 설정을 해서 그런 나중에 시간 되면 찍기 넣어라고 말도 안 되는 상이야 진짜. 아니 근데 솔직히 아무래도 제가 2학년 때까지는 다 모의고사 엄청 잘 나온 거 맞아요. 잘 나왔지. 많이 잘 나왔는데 3학년 때는 미끄러져도 많이 미끄러졌어요. 369 다 그냥. 그래? 네, 많이 미끄러졌었는데 근데 오히려 수능 때 잘 볼 수 있었던 게 말 그대로 수능장 들어갈 때부터 어차피 의대를 노린 게 아니니까 최저가 그렇게 높지도 않고. 내가 무조건 의대 가라고 했었지 너는. 아, 근데 내가 저는 난 넘어왔지. 네, 저는 너 인정. 진로가 다르니까. 그래서 진짜 말 그대로 최저 이 정도는 맞추겠지 하면서
못 봐도 돼. 살짝 12월 모의고사야. 그런 식으로 맘 편하게 보니까 그래도 전화죠. 야, 근데 니들 말 잘하고 있다, 지금은, 성공적으로. 화면은 좀 이상하게 나오고 있는데. 정빈이는? 근데 저는 이제 긴장을 수능 날 긴장을 한 야, 적은 너 없는데 1번, 2번 마킹 실수했다는 건 맞췄냐? 그거는 제가 가채 점을 잘못 쓴 거였어요. 맞았어요. 그건. 그럼 다행이네. 네, 다행이에요. 근데 긴장은 안 했는데 근데 약간 제가 6,9평을 계속 잘 봐와서 모의고사를 음. 국어를 또 잘 봐왔고 전체적으로 다 잘 봐와서 그런 약간 부담감이 좀 저도 모르게 쌓이지 않았나. 그래서 약간 국어를 좀 잘 못 본 것 같기도 하고. 못 본 것도 상대값이긴 한데. 근데 국어는 이런 것 같아. 불안감이 생기면 우선 1차적으로 안 맞아요. 되네. 예, 그게 그게 약간 국어가 80분이고 되게 다 읽는 과목이다 보니까 마음이 불안하면 좀 그 국어에서 털리면 너 나머지도 정신 그리고 못 차리니까. 국어가 수학이나 딴 과목에 비해서 더 시간 싸움이 요구되는 과목이기도 한데 맞아요. 그만큼 시간을 화작문에서 줄이는 게 중요하잖아요. 물론 이번에는 선택 과목으로 바뀐다고 해도 뭐 거기서 거기니까. 근데 화작문이란 책, 그 앞에 15문제 자체는 그냥 그 푸는 속도랑 정확도랑 점수가 이거 15문제는 그냥 푼 양에 그대로 정비를 하는 것 같아요. 그건 진짜. 야, 그러니까 내가 여기가 국어학원은 아니니까 이 정도 얘기하고 수학 그러면 찍기법이나 한번 이제 찍기법 한번 얘기해봐. 어떻게 와, 찍었어, 그럼? 아,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유튜브 보면 이게 전국적으로 말이 안 돼요. 진짜. 한번 얘기해. 그러니까 처음에는 정수의 제곱수 더하기 제곱수라 가지고 그냥 맘대로 찍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시간이 좀 남아가지고 30번을 건드리기 시작했는데 저는 말 그대로 최저 맞출 목적으로 해서 30번은 원래 잘 안 풀 거 했었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했는데 딱 그 문제에서 좀 자세히 가면 좀 그러니까 특정한 제가 수학은 내내 기출 문제만 계속 봤었거든요. 다른 거 전혀 안 보고 뭐 사설도 그렇게 중요시 안 하고 그냥 기출만 계속 풀었다 보니까 평가원에서 요구하는 특정한 경우가 야매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예. 우리가 자꾸 같은 문제, 비슷한 문제를 풀다 보면은 값이 그렇게 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예. 그래서 결과를 시간이 그래도 너무 많이 남은 거 아니었으니까 결과를 어느 정도 특정해 놓은 다음에 해서 살짝 다시 재확인한.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그 시중에 나오는 겁나게 어려운 모의고사를 푸는 이보다는 예. 차라리 마지막이면은 무조건 기출. 어차피 평가원이나 수능 출제하는 분들은 같은 분들이니까 어차피 다루는 숫자도 비슷할 거니까. 수학은 객관식이든 주관식이든 이게 그냥 찍는 게 아예 물론 그냥 마음대로 찍는 애들도 있겠지만 그건 아니지, 말도 안 되지. 그건 마음대로 아니니까 20번도 찍어서 맞췄잖아. 이건 20번은 찍어서 근데 제일 어려운 두 문제 찍어서 맞췄다니까요. 근데 그 특정한 결과를 기출만 풀다 보면 특정한 결과를 상정한 다음에 찍으면은 당연히 그 결과 안에서는 그렇지, 그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지. 그 기출이 좋은 것 같아요. 수학 찍기법. 야, 여기서 더 넘어가면은 또 다른 수학학원을 모독하니까. 아 근데 그 수학 찍기는 말고 그냥 정리하자면은 기출을 보고 확률 높게 찍자. 그러니까 나중에 재수생 말고 보통 삼수생들 같은 경우는 공부를 겸손하게 하려고 출발하거든. 그래서 기출을 싸그리 다 풀어. 그래서 기출을 푼다는 게 문제의 답을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건 이렇게 되고 출제자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건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가지 보통. 그렇구나. 그다음 영어 얘기는 생략하자.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뭐 영어는 할 얘기도 없잖아.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과학 얘기. 너 왜 웃어? 너는 나를 버리고 1년 전에 갔잖아. 아니 저는 올 초에 우리가 선택 과목이 달라가지고 헤어졌지. 헤어졌어요. 아무래도 지금은 갑자기 받게 돼서 초과목을 해야 됐었으니까. 그건 용기 있게 잘한 거야, 그거는. 근데 또 이제 좀 부끄럽지만 막판에는 이제 수능 공부 싫다. 수시 어차피 하나 붙으면은 너까지 거 서울대 최저도 뭐 엄청 낮아졌겠다. 내가 차마 그것도 못 맞추겠냐 이런 생각? 그런 생각으로 초과목 공부를 안 했고 그리고 원은 했죠. 그거는 수강 공부를 안 했다고? 예. 이거 깡패 헛소식이라. 이거 좀 반반이다. 근데 사실은 이제 하는 게 맞죠. 하는 게 정시로 들어간 이과에서 정시로 한 600명 정도가 서울대 들어가면 재학생이 몇 명 들어갈 것 같아? 정시로요? 정시로. 정시 서울대는 아무래도 초과목도 있고 200. 그러니까 그렇지. 한 3분의 1 정도. 그것도 그러니까 많은 것 그 같아요. 3분의 1은 진짜 대단히 용기 있는 녀석들이지. 그렇죠. 진짜 파이팅 좋은 녀석들.
그냥. 근데 과탐은 시간 싸움인데 그쵸. 중간에 한번 막히면 땡이잖아 그냥. 그렇죠. 그게 문제지 그게. 저는 근데 과탐을 좀 시간을 너무 적게 투자하는 것 같아서 적게 투자했다고? 뭔가 약간 그 과탐이 약간 좀 수순위를 미뤄져요. 약간 공부하다 보면. 이 학원을 홍보를 위해서 그런 게 있는데 그러면 안 되죠. 근데 이게 문제는 과탐은 솔직히 내용을 몰라서 드린 게 아니잖아. 내용을 몰라서 드려 설마? 아니 그건 아니죠. 근데 약간 그 시간만 남으면 다 풀 수 있는 문제잖아. 맞죠. 근데 이거를 시간 안에 푼다는 거에서 한 번 멈칫하면 틀리니까 이게 문제지 이게. 그러니까 과탐을 잘 보려면 진짜 겸손해야 되는데 이게 진짜 그래도 화학 같은 것도 또 막상 시험장 가면 막 안 보이고 시험장에서만 안 보여 희한하게 그러니까 그거는. 그런 게 또 있어서 그리고 6월 9월은 다 보여. 그렇지 않냐? 맞아요. 시험장에서 안 보여요. 근데 수능은 전혀 다른 시험이지. 전혀 다르죠. 그럼 6월 저도- 9월이랑 수능이랑 다른 차이는 뭐가 있지? 저는 압박감? 예 6월 9월 때는 압박감, 중압감. 그런 거죠. 6월 9월 때는 20번은 틀리는데 수능 때는 2번이 틀리더라고요. 너도 2번 틀렸어? 예. 학원이 전투해. 근데 하나가 더 있지. 뭐 해야 돼? 아 마킹. 마킹을 해야지, 마킹을. 그래서 마킹도 그 각자 그러니까 풀고 바로 마킹하는 애도 많고 그치. 아니 앞 페이지 풀고 마킹하고 뒤에 거 쫙 풀고 마킹하고. 근데 과탐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마킹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가채점 표요? 마킹을 한다, 안 한다. 해야 된다. 가채점이요? 가채점. 가채점 같으면 안 하는 게 맞다 보는데 나는 마킹 안 했으면 좋겠어, 탐구 볼 때는. 가채점이 애초에 가채점표로 뭐 대학 가는 것도 아니고 과탐은 문제가 20문제이기 때문에 자기가 푼 거 기억 다 날 것 같은데? 그건 아니냐? 복귀될 것 같죠. 그냥 복귀 될 것 네. 같은데, 그거는. 그럼 또 문제지를 또 보면서 해야 되나? 또 막상 그게 아니라는 말도 있어서 하긴 여기 있는 3명의 친구들은 마킹을 다 했다는 얘기지. 근데 그건 다 썼어요. 저는 네 그쵸. 근데 정시로 대학을 간다는 애들은 그럼 6월, 9월에 마킹 연습은 하고 오는 게 낫지 않을까? 가채점은 안 작성하는 게 낫다 보는데요. 그렇지. 정시로 가는 애들 입장에 당연히 필요가 가채점 없죠. 필요할 네. 필요가 없네. 최저 맞출 애들만 그런 건데 그렇고. 과탐은 몰라서 틀리는 건 아니고 겸손한데 소홀해 줄 수밖에 없고 당연히 내가 내용 다 아는데 맞아요. 그렇죠. 근데 결과론적으로 그걸 50, 50 찍는 새끼는 너희 학교 있냐? 50, 50이요? 50, 50, 50은 50은 없는 것 같은데. 없겠죠? 없을 것 같은데. 50, 50은 은근히 찾아보면 없거든. 내가 설명할 때 평촌에서 5명만 데려오라고 하거든. 진짜 없어요. 근데 거의 없어. 맞아요. 지금 우리 학원에서도 50, 50 찍은 애는 나한테 연락 온 애 중에 없고 다 맞고 하나 틀리고 다 맞고 하나 틀리고 이건 있지. 그렇게 갔지 솔직히. 네, 그럼 이제 학습법 얘기도 이제 정리가 된 거고 이제 딱 3가지 남았네. 학창 시절에 여러분들이 가장 잘한 일은 뭐가 있다고 생각하냐? 저는 이거는 좀 뻔한 얘기긴 한데, 음. 저는 고1 때 이제 수시를 안 하려고 했었는데, 음. 그거 그냥 계속 잡고 간 게 제일 잘한 것 같아요. 넌 고1 때 내신 더럽게 안 좋았잖아. 그러니까 제가 안 할려 했는데, 저는 원래 전학갈래 했어요. 너 왜 전화 그거 네가? 저희 학교 너무 애들 잘해가지고, 얘네들이 너무 잘해. 지방 가야겠다, 제가. 지방 가고 싶었어요, 저는. 이사를 가가지고 성적을 올리더라? 진짜 그 생각을 했었는데, 이거 내 유튜브 옛날부터 구독자였냐? 진짜 그 생각을 했었는데, 1학년 끝나고. 근데 그냥 이제, 그냥 안 했는데, 안 하고 그냥 수시를 계속 한 게, 그렇지. 즉 수시를 한다는 게 그럼 활동을 많이 한 거야? 내신 성적을 많이 올리고. 뭐 둘 다죠. 활동도 많이 했어? 활동은 근데 1학년 때로 많이 했어요. 내신 성적만 안 좋았어요. 1학년 때 활동이 많았지. 1학년 때 활동을 했죠, 제가. 근데 이 친구는 학생들 내가 보고 우리 자소서 쓸 때도 같이 했으니까. 그쵸. 근데 니들은 심플 날 배신하고 씨. 이건 환경적으로 넌 왜? 구조가 어쩔 수 없어. 나는 근데 얘는 멘탈이 나갔어. 아, 하긴. 그치. 그 얘기는 하지 말자. 네. 그건 할 수가 없다. 근데 멘탈이 나간 그 대형 사고네. 이거 신문에 나올 일이잖아. 그죠. 아, 그럼 일이지. 멘탈 나이 나와. 났죠 그때는. 근데 나이 다행이지, 너 붙어서. 근데 이게 그러니까 얘기는 그만하자. 예, 다시 예. 학창 시절에 너는 수시를 끝까지 열심히 했던 게 잘한 일이다. 그쵸. 저랑 안 가고. 오 좋아. 그다음에 균서는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최연성 과학학원 다니는 게 가장 잘한 일이지 않을까. 그거 학원에 그리고 솔직하게 말하면은 저는 그 비교과를 진짜 교과 공부는 막 싫어하는 영어 단어 외워야 되고 교과 지문 외워야 되고 해서 좀 제가 재미를 많이 못 느꼈어요. 그 내신 챙기는 것 자체에 성적이 오르든 말든. 그래서 살짝 그런 교과 내신 공부를 하기 싫은 도피처 느낌으로 비교과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시험 기간이도
그래도 나는 이 대회 준비를 하고 있고, 뭐 이 발표 준비를 하고 있고. 내가 제일 싫어하는 건데, 그거. 근데 오히려 그러면서 비교과 활동은 아무래도 제가 원하는 거 계속 하는 거고, 원하는 거 연구하고 조사하고 발표하고 하는 거니까, 그쪽을 하면서 솔직하게 진로도 좀 더 명확해지고, 그냥 비교과 열심히 한 거 전 되게 잘한 것 같아요. 네 방식도 인정. 예, 어. 저 한정에서 하죠. 근데 비교과 사실은 경보 아니냐, 그럼? 뭐 너 그렇죠. 비교과 뭐 준비했냐? 저요? 음. 저는 근데 비교과를 한 과목에만 치우치지 않고 그냥 만약 영어를 한다면 영어도 하고 뭐 인문도 하고 뭐 자연계열도 다 해가지고 저는 한쪽에만 치우쳐서 생기부를 만들지 않고 고루고루 다 모든 방면에서 두각을 보일 수 있도록 다 해가지고 저는 그런 걸 학창 시절에 많이 한 게 잘한 것 같아요. 우리 양심적으로 본인이 했어요? 누구의 도움을 받았어요? 아니, 제가 한 것도 있고 물론 같이 팀원끼리 예, 활동을 해서 그거는 할수 괜찮지. 있는 그건 거. 어찌 같이 하라고 하는 취지니까. 야, 그리고 이 동네는 뭐 사람 불러 돈 주고 뭐 막 그런 거 할 정도로 건 건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우리는 없는데. 예. 강남에서 뭐, 컨설팅 받아가면서 그렇게 아, 한 그건 사람은 없다. 이거. 전혀 전혀 그것도 예. 좋은 얘기야. 드라마에서는 볼 법한. 그러니까 어디 가서 눈탱이 맞고 많이 오거든. 오히려 그래서 막 혼자 부딪혀보고 하면서 막 이제 진로 설정이 좀 많이 도움이 되고. 예. 경모는 학창 시절에 가장 잘하는 일은? 아까 말한 그 여러 가지 활동 많이 한 거랑 그래도 선생 야, 계속 미안해. 선생님들한테 뭐라 해야 돼? 항상 눈에 띈 점? 뭔가 할 음. 때도 선생님한테 할 때도 눈에 띈 점. 항상 제가 학창 생활 할 때는 선생님들한테 모든 학년이랑 저희 담임쌤이 아니어도 다른 선생님들한테도 예를 생각하게 되면 경모는 성실하고 그냥 이 인식이 되게 잘 박혀 있도록 제가 학창시절 열심히 한 것 같아서 인성이 아주 바르네, 그럼. 비교에서는 열심히 한 것 같아요. 저도 그쪽으로는 좀 이제 너는 인성이 그렇게 발라 보이진 않아. 그래서 좀 열심히 연기도 하고 연기를 했어, 예. 연기. 네, 가면 좀 썼죠. 근데 그건 아닐 수 있어. 이게 내가 말을 과장해서 미안한데, 그 연기는 아니고, 그건 모르는 것 같아. 근데 내가 말을 좀 실수한 것 같아. 너 공격하려고 한 거 아닌데, 공격 아닌 공격이 어렵다. 그렇구나. 그러면은 잘한 일도 있고, 근데 얘기를 약간 바꿔볼까? 못하는. 그럼 공부 이외에 생각나는 일은 뭐 있냐? 잘한 거요? 공부 이외에 그냥 생각나는 일. 저는 밴드부 밴드부 했던 거? 네. 음. 진짜로 잘한 거. 교모는? 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애들이랑 항상 시간이 나면 그래도 뭐 축구를 하거나 같은 여가 시간은 그래도 가만히 있지 않고 움직여서 활동할 수 있어서 그래도 체력도 키우고 애들이랑 같이 대인관계도 좋게 만들 수 있어서 축구했어? 너 축구 잘하냐, 그럼 경모야? 잘하지 않고 그냥 적당해요. 그럼 농구는 안 하냐? 농구는? 농구는 이 친구도 적당해요. 제가 적당하죠. 농구는 적당해. 그렇구나. 잠깐만, 너 어디까지 했지? 8번까지. 생각나는 것들을 한번 공부 떠나서 얘기하라고 얘기했었고. 그걸 성빈이는? 저는 생각은 잘 안 나는데, 저는 틈틈이 논 게, 제가 약간 성격이 공부만 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라서. 공부만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 세상에. 그래요? 간혹 가다 있어, 간혹. 그러니까 저는 막 상상으로는 막 아무것도 안 하고, 눈 뜨서 일어나서 공부만 하고 막 이러고 싶었는데, 제가 그런 성격은 아니더라고요. 그건 쉬운 일이 아니지. 그래서 그냥 계속 저는 애들이랑 놀기도 많이 했고, 저는 뭐 여자친구도 많이 만났고. 야, 연애질 했다는 연애질쟁이들. 그게 아니라 그건 또, 그런 게 이제 좀 스트레스 관리에 도움이 되지 않았나. 예. 야, 경모 너도 연애질 했냐? 아니 안 했죠. 이 발음. 이 인성이 남다르잖아, 이 나쁜 녀석들아. 엄밀히 말을 못했죠. 뭘 못한 거야, 임마. 그건 아니지. 그렇구나.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고3 때든지 학창 생활하면서 아쉬웠던 것들. 전 계속 아쉬운 게 항상 제가 후회되고 그런 게 고1 때 공부 안 한 거. 근데 그런데 후회가 돼? 그거는 저 엄청 많이 후회가 돼요. 왜냐면은, 그때는 나름 만족했거든요. 고1 때 나름 만족했는데, 지나서 보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발목을 잡는다는 걸 알고, 발목을
수도 있지, 처음에. 그렇지. 공백이라고 하는 게 생기면. 많이 공부에 대해서는. 많이 잡혔죠. 음. 그게 좀 고1 때가 좀 많이 아쉽고 계속 그냥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고1 때 공부를 안 했던 게 후회스럽다. 그게 좀 평생 경무는 후회스러워. 여자친구를 안 사귀. 그것도 후회되죠. 근데 근데- 그것도 후회될 수도 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음. 어쩔 수 없었다고 생각한 게 제가 멘탈이 생각보다 많이 약하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내신을 볼 때도 시험을 한 과목을 못 보면 한번 멘탈이 나와가지고 그 날 동안에 제대로 공부를 못 한 적이 많은데 그것 때문에 2학년 1학기를 한번 크게 망친 적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제가 이걸 멘탈이 한번 나가니까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다 못해가지고 형아, 야수성 가르쳤다는 데서 야수성. 미안. 그걸 너무 늦게 터득했어요. 아쉬운 게 그치. 그러니까 약간 사람이 뻔뻔해도 나쁜 건 아니거든. 근데 그게 자기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보다는 어쩔 수 없이 천천적인 게 좀 크잖아요, 그런 거는. 그지 멘탈은 그치. 멘탈은 근데 경험에서 만들어지지 생각에서 바뀌진 않으니까. 순서는, 후회되는 거요? 공부적으로 후회되는 거는 공부 떠나서. 공부적으로는 솔직히 크게 후회되는 게 없는 게 진짜 목표를 이뤘으니까 목표 이상. 근데 굳이 찾자면은 이제 놀 땐 놀고 공부할 땐 공부해야 되잖아요. 아무래도. 그치. 이런 상황. 이런 상황은 그런데 이제 놀자고 딱 마음을 먹었을 때도 애매하게 놀고 공부하자고 딱 마음을 먹었을 때도 애매하게 공부하고 진짜 그런 건 좀 근데 그 값은 상대 값인데 사실은 애매하게 내가 놀 땐 놀고 공부할 땐 공부했다고 하는데 그럼 이제 상대 값으로 내가 좀 그 학생을 무시하는 건 아닌데 예. 공부 안 하는 친구들 기준으로 너가 훨씬 더 잘한 거잖아.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이제. 그것도 잘 모르겠어? 예. 그것도 좀 이따 다시 정리하고. 자, 그럼 이제 마지막 후배들한테 하고 싶은 말. 후배들한테 예를 들어서 좀 더 나은 결과를 만들고 싶으면 본인 생각보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자세 그냥 그런 거. 저는 그 자세보다 일단 음. 이건 진짜 후배들마다 다 말하는 건데 후배들한테만. 실제로 후배들한테 다 말하는데 화1, 화2는 최연성 와라. 임마 한 명도 안 돼. 아니, 진짜 다 말했어요. 진짜 많이 말해요. 예, 진짜. 근데 몇 명 다닌다? 근데 이번에 애들 그 윈터가랑 썸머 간다고 다 예, 끊었다. 예. 아 진짜. 제가 한 번 더 보낼 건데. 근데 나쁜 학원은 아니잖아, 솔직히. 아니, 저- 근데 진짜 화투는- 어쩌면 추천하는 게 좋아요, 그럼. 특히 저 화투도 3학년 맞아. 2학기는 화투 맞아. 예. 저 같은 경우 많이 안 다녔으면 저는 그냥 바닥 찍었을 텐데. 뭐 이게 그렇게 또 얘기하지. 아, 예, 근데 이거 어쩔 수가 없어. 여기에 뭐라 해야 되지? 야, 엉아는 우주 최강의 화학 선생이잖아. 예, 그거는 이제 납득합니다. 이제 그거 말고 그거 말고, 예, 그냥 후배들- 후배들한테, 그냥, 근데 뭔가 이건 다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음. 그냥 공부할 때는 열심히 공부하고 시간 날 때는 그때는 천천히 뭐 자기 할 수 있는 뭐 여가 생활이나 그런 거 하면서 놀 땐 놀고 공부할 때 공부하는 이런 게 가장 좋을 것 같다 생각해요. 그리고 저는 그 주변에서 놀 땐 놀고, 네, 공부할 땐 공부할 땐 공부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한 문제 한 문제나 아니면 한 과목 막 해서 너무 심리적으로 필요한 거 훨씬 이상으로 힘들어하는 애들을 많이 봐서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당장 나온 결과 때문에 계속 그거 되새기면서 혼자 힘들어하는 게 사실상 정시는 뭐 힘들어할 만한 한 것 같은데 아무래도. 근데 수시는 뭐 시험이 한 번만 보는 것도 아니고 너무 많고 그리고 충분히 한 번 실수를 메꿀 수 있는 기회들이 너무 많은데 근데 힘들다고 하면은 어른은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힘들다고 얘기하면 어른들은 도와주면 돼. 근데 이런 건 얘기하고 싶어, 그냥. 깐난 애기가 너한테 가가지고 빵떡을 빡 때렸어. 예, 걔한테 화나 안 나? 나죠. 이런, 애기는 모르잖아. 이렇게 하면 아예 안 나요. 나는 애들을 대하는 그런 마음이 내가 니들한테 마음대로 막 하라고 하잖아, 그냥. 예. 하고 싶은 대로 얘기 다 해도 되거든? 아니, 너들은 애기거든, 내가 볼 때는 사실은. 근데 주변에 누가 이렇게 말을 받아주는 어른이 좀 필요한 것 같아, 세상에 약간은. 맞아요. 그거 혼자 막 끙끙 앓면서 힘들어하는 게 보이니까 솔직히 안쓰럽고. 그렇다고 교과서적인 대답해 준 적은 없잖아, 한 번도. 맞죠.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냐, 그 상황을 솔직히 얘기해서. 그리고 본인이 이겨나가게 뒤에서 도와주는 역할은 할 수 있겠지만, 말을 들어주는 역할까지는 할 수 있겠지만,
어차피 헤쳐나가는 건 본인이지. 음. 근데 누가 옆에 있다는 건 없다는 건 차이는 큰 것 같아. 그렇죠. 종빈이는 저는 좀 구체적인 건데, 겁난다 구체적으로. 아니, 그게 대단한 게 아닌데, 저는 약간 생기부 쓸 때, 음. 이제 애들이 보면은 책 같은 거 쓸 때, 안 읽고 쓰는 사람이 진짜 많거든요? 그렇지 그건, 대부분 그래. 그건 근데 진짜 그거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저 진짜 큰일 날 뻔했어요, 면접에. 나도 큰일 났어. 면접이 너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해 왔던 것보다는, 그러니까 디테일하게 하나씩 물어본다는 진짜 얘기지. 그냥 안 읽은 거는 쓰지 말고, 음. 그냥 생기부 같은 거는 최대한 다 정직하게, 막 보통 그냥 안 한 거 막 쓰고 그러잖아요. 우린 그런 거 안 하잖아, 우리 스타일은. 그런데 이제, 쌤들이 좀 과장해 써주시더 맞아요. 그런 것도 학교 있어요. 선생님들이. 쌤들이 그런 뭐 것도 면접 있어요. 준비할 때 진짜 진짜 예. 죽어요, 진짜. 뭐, 그러니까 우리 난 그렇게 내가 겪은 일만 쓰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그게 진짜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많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근데 어떤 말을 해도 겪은 사람이 말하는 거랑 주워 들은 사람이 말하는 그쵸. 거 결과가 다르니까. 그때는 저도 그냥 뭐 그런 말 들어도, 야, 이거 나중에 뭐 수시 끝나고 한꺼번에 읽으면 되지 이러는데, 그럴 시간도 없고, 심지어 그러니까 이거 그것도 안 되고. 면접 얘기 잠깐 하자면은 이제 서울대학교 이제 공과대학 면접이었죠. 근데 면접 교수님들이 대부분 다뭐 서울대뿐만이 아니라 대부분 다 그냥 미리 지문을 준비해 가신 게 아니라 당일 앉아서 학생 오면은 그때 생기부랑 자서 넘겨보면서 지문을 직접 찾으시거든요. 그래서 진짜 어떤 세특에서 아니면 어떤 수상 내용에서 물어볼지를 몰라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2학년 때 제2외국어 중국어 세특을 보고 중국어를 시키신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되게 엉뚱하게 다 진짜 면접 한정에서는 되게 예상치 못한 거에서 나올 수 있으니까 정직하게 정직하게 준비하자는 건 아니죠. 애초에 거기가 정직하게 써져 있으면 될 것 맞아요. 같아요. 맞아요. 너무 힘들어요. 이거. 대면도 있고 올해는 비대면이 많아가지고 네. 저는 비대면을 봤는데 아무리 그래도 비대면이면 질문을 미리 주잖아요. 그래도 자기가 생기부를 다 알고 있지 않고 책도 제대로 다 안 읽고 그 준서 말한 것처럼 채택에서도 이 세세한 것까지 다 모르면 면접 가서 자기가 말할 게 없거든요. 그렇지. 그래서 비대면이든 내년 같은 경우는 그래도 코로나가 나아지면 대면을 다시 돌릴 경우가 많으니까 어떻게든 되더라도 만약 수시를 한다면 면접을 보면 생기부는 무조건 거의 세세한 것까지 다 아는 것처럼 다 말할 수 있는 것처럼 준비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야, 이거 여기 질문지 없는 걸 하나만 더 하자. 네. 대학을 가서 공부를 할 거고 우리는 그다음 대학을 졸업하면 또 이제 사회 나갈 거고 어떤 사람이 됐으면 좋겠냐? 종빈이 너는 여기서부터 순서대로. 그런데, 그렇게까지 미래를 많이 생각은 못 해봤는데, 좋아. 저는 일단 확실한 거 하나는, 저는 대학교 1학년부터 공부를 좀 열심히 하려고, 왜냐면 제가 또 고등학교 1학년 때 공부를 안 했던 그 경험이 있어서, 저는 그게 너무 후회가 되거든요. 또 의대는 예과 가면 팽팽 노는데? 이 정도가 안 돼, 안 되잖아. 돼요. 저는 예과에서도 공부할 거예요. 현 들어오네. 바람 달라졌네. 왜냐면요, 그게 있어요. 약간 그런 약간 후회되는 경험이 있으니까, 또 그게 또 미래에도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저는 그래서 일단 짧은 목표는, 저는 대학교 가도, 최대한 이제 저는 그냥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뭐 그런 마음만 먹고 있어요. 아주 좋은 생각 같아. 좋아. 준서는. 그래요? 저는 이제 아무래도 다소 구체적으로 진로를 고등학교 때 찾았으니까 좀 수당적으로 넓게 보면은 저는 이제 경제적, 사회적 지위가 매우 높아서 이제 자녀들에게 이 집이나 부를 상속시킬 수 있을 정도만큼 재벌이 되겠다는 거구나. 정확합니다. 예, 전 그렇게 살고 싶어요. 어려운 일인데 이게 너무 세게 나. 자, 나중에 잘 되면은 연락하지 말라고 했던 나한테 예, 내가 예, 찾아간다고 예, 했어 예. 분명히. 좋아. 준서가 너무 세게 말해가지고 제가 미친 것 같아요. 그래도 제 생각에서는 제가 간 전자공학과가 그래도 따지다 보면 영재고랑 과학고 애들이 지율적으로 많잖아요. 거의 일반고에 비해서. 그러니까 가서 버티는 게 힘들잖아요. 그러면 같이 영재고랑 과학고랑 경쟁하면 학점 따는 게 상대적으로 일반고에서는 많이 버거울 텐데
그래가지고 저는 물론 처음에는 힘들 수 있는데 그래도 정빈이처럼 그래도 1학년 때부터 계속 전공을 쌓아가면서 다른 여러 가지 활동 또 하고 그래서 졸업할 때는 제가 아는 게 그래도 전공을 많이 하니까 아는 게 많을 것 같아서 그런 걸 토대로 뭐 기업을 들어가서 제가 아는 걸 배우고 다시 나와서 창업을 한다든지 그래서 해서 제가 하고 싶은 뭐 바이오 그쪽에서 뭐 에너지를 뭐 개발하다든지 아니면 개발한다든지 아니면 더 많은 걸 알아서 창업을 통해서 제가 또 그런 바이오 의공학 그쪽에서도 활약할 수 있는 그런 뭐지 역량을 키우고 싶은 게 제 목적이에요. 자, 우리가 몇 분 찍었나는? 우리가 한 30분 찍었다. 근데, 그러니까, 우선은 각자 해주고 싶은 말이 하나 있어, 내 나름대로는. 네. 근데 공통적으로 해당 사항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하고 싶은 말은 하니까 나는. 그렇죠. 반수야. 아니, 뭐, 재수해라, 반대라, 이제 그만할게. 네, 알았어. 범빈이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내가 널 봤을 때는 습관이라는 얘기를 좀 한번 얘기해주고 싶어. 너의 최대 장점은 습관이고, 최대 단점은 습관이야. 그러니까 내가 학원에서 수업 들을 때는 넌 앞에서 제일 앞에서 앉고 항상 오른쪽에 앉았잖아. 맞아요. 그리고, 내가 수업 시간에 많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헬스장을 한 번 빠져도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근육맨 안 되고, 그렇죠. 한 번도 빠지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근육맨 된다고 얘기했지. 맞아요. 근데 이제 너무 한쪽에 집착이 있으면은 정형화된 틀에 갇혀버리거든. 고등학교 학창 생활은 그렇게 해도 크게 상관없을 것 같아. 왜냐면 해야 될 게 되게 분명하게 잘 보이잖아. 네. 근데 이제 대학교 생활은 이제 네가 다른 것들도 해나가야 되거든. 뭐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넌 어때니까 해통상이 없구나. 그렇다 치더라도 다양하게 어떤 자기 역량을 키우는 것들도 필요하거든. 내가 볼 때는. 그래서 한쪽에 너무 쏠려서 가진 않았으면 좋겠어. 내 생각은. 맞아요. 저도 약간 좀 그런 면이 그럼 좋은 습관을 여러 개를 많이 만들 생각을 해야지, 내가 하나에 만들어진 습관을 가지고 너무 한쪽으로 쏠려서 길들여지지는 않았으면 좋겠어. 좀 이렇게 넓게 좀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네. 준서는 내가 볼 때는 나름대로 안 망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나는 이제 품격이라는 얘기를 좀 사람을 많이 쓰잖아. 그러니까 무사는 아무리 쳐도 겹불을 찌지 않는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문제가 하나 생기는 건 뭐냐면은, 그러니까 사람을 구분한다는 건 아닌데, 너 나름대로 너의 위치를 잡아가지고 거기에 걸맞는 행동을 했어. 고등학교는. 근데 대학에 들어갔을 때는 그다음부터는 너랑 비슷한 수준의 사람들을 만났을 때 상황이 생길 거 아니야. 그때의 품격은 어떻게 만드냐가 너한테는 되게 중요한 일인 것 같아. 근데 그때의 품격을 만들 때는, 그런데, 그걸 왜 하지? 주변이 너한테 와야 되지, 네가 주변한테 끌려다니면 안 되거든. 어려워요. 네가 낮아져야지 사람들이 모이지, 네가 높은 데 있으면 너 혼자 서 있는 거라. 그러니까 주변에, 우리 사실 얘기할 때 너무 잘난 척하는 사람보다는 뭔가 좀 이제 그쵸. 영혼이 좀 어떻게 좀 이제 영혼이 좀 남다른 사람들 있잖아, 느낌이. 없나? 그러니까 괜히 매력이 끌리는 친구들이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되려고 한번 노력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그러니까 재벌이 되고 싶으면은 자기가 열심히 하는 재벌하지 말고 주변 사람들이 같이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재벌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 네. 뭐 다 해당상 있는 얘기고, 교모는 내가 사실 9월달 이후로는 되게 너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네가 뭐라고 해야 되지? 사건이 있긴 있어. 사건 얘기할 수는 없고, 네. 오해하지 마라. 너한테 최대 단점이면서 장점인 거는 너는 넘어질 선을 잘 안 넘어서. 그래서 해야 될 것들을 정말 잘해. 근데 넘어서고 싶은 충동이 생길 때가 사람은 분명히 생기거든, 뭔가를 할 때는. 그 넘어서고 싶을 때는 뭐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 뭔가를 내가 저지르고 싶을 때 중요한 거는. 자신감? 근데 자신감인데, 이 자신감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만들어지냐면은, 네가 생각으로 안 만들어져. 그러니까 네 장점은 최대한 많은 거를 분류하고 분석하고 정리를 잘한단 말이야. 그 힘이 동력이 되면은 넌 넘어지기가 점점 쉬울 거야. 대신 부딪혀 봐야 돼. 네가 준비가 잘 됐다고 하는 순간 준비만 하고 끝나면 안 되거든, 사람은. 꼭 부딪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 그리고 길을 가다 넘어져도 돼. 그냥 옆으로 넘어지지만 않고 앞으로 넘어지면 내가 전진한 거잖아, 분명히. 내가 가다가 앞으로 넘어지면 또 앞으로 간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 식의 뻔뻔함으로 네가 자꾸 준비를 잘하면서 도전해 나갔으면 좋겠어. 내가 지금 거의 다 했어. 근데 셋의 공통적인 얘기도 있고, 또 이 시간 동안 우리 얘기를 들은 사람들은 나름대로 뭔가 느끼겠지. 그리고 우리 세상에 좋은 일을 한 거지.
그리고 부탁 마지막으로 이제 공통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사람이 돼. 알겠습니다. 그건 되게 중요한 것 같아. 네 주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사람. 1차적으로 너희 부모님이 너희 대학 간 걸 만족하셨으면은 너희 부모님이 행복하신 거잖아.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야지 네가 살면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할 얘기는 요 정도까지. 더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해. 없어? 예, 정리 잘했냐? 예. 여기까지 하자. 자,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근데 유익한 시간이 됐을 것 같고 그냥 일반적인 인터뷰보단 좋았던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